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하루 전입니다. 오후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면은 거기에 대응을 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위성정당을 하나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은 곧바로 저희는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이다. 비례한국당이란 명칭은 다른 분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정식으로 접촉해 보겠다 라고 하면서 창당을 예고를 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를 250석, 비례대표를 47석으로 하면서 그 중에서 30석에 대해서는 연동률 50%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인데,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한국당 의석이 민주당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주당도 그러면은 비례민주당을 만들어 가지고 대응을 하나, 이렇게 되면 또 당초 목표로 했던 정의당 의석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였던 정의당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셈이니까 이거는 꼼수에 대한 꼼수의 대결인데, 그 후자는 자구적 꼼수니까 그것은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위반된다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헌법에 위반된 법률의 범위 안에서 편법을 쓰겠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대책인데, 이게 절묘한 수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당이 비례의석 47석의 반 이상을 쓸어갈 수가 있다 하는 논의가 여당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이게 꼼수로 국민들의 민심을 조작해서 다수당을 목표로 하는, 이게 뭔가 죽을 꾀가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죽을 꾀가 아니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애를 써가지고 꾀를 냈는데 아침에 보니까 죽을 꾀더라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이 죽을 꾀가 있습니다. 선거는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정치 과정입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선거는 정권을 바꾸는 겁니다. 공직자를 뽑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은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면은 정권을 바꾸는 거는 보통 전쟁을 하든지 암살을 하든지 쿠데타를 하든지 독살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또는 세습을 하든지. 그래서 민주주의가 토착되기 전에는 이 정권을 바꾸는 일이 가장 중요한 나라의 일입니다. 아주 큰 국사입니다. 그런데 이 국사를, 총선을 이런 식으로 잔재주를 벌려가지고 국민을 속여가지고 복잡한 산술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게 만들고 누더기로 마치 야바이처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성공할 거냐. 벌써 장벽에 딱 부딪혔습니다. 이거 해봤자 자유한국당이 가장 큰 덕을 볼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죽을 꾀에다가 야바위판에다가 무슨 속임수 경연대회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게 죽을 꾀가 안 될까요? 우리 역사상 죽을 꾀 몇 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1960년 3.15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때는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라이벌인 조병옥 민주당 후보가 이 지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후보를 내기 전에 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정한 선거를 해야 될 텐데 당시에 자유당이 부통령까지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통령 후보를 이기붕 씨를 내세웠어요. 이 이기붕 씨는 자유당의 실력자인데 아주 몸이 병약한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아주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은 이 주변에 너무 휘둘렸어요. 그런데 왜 부통령을 굳이 당선시키려고 했느냐 하면은 당시에 이 이승만 대통령이 8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임 중에 사망하면 헌법에 따라서 장면씨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승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기어코 부통령까지 이기붕을 올려야 되겠다, 당선시켜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건 또 요새 일어나고 있는 이 민주당의 강박관념하고 같습니다. 민주당원들 그리고 이 정권의 상당수는 정권이 바뀌면은 나는 감옥 간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이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이 정치 또는 행정 행위를 적폐로 몰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감옥으로 보낸 게 직권남용인데 그걸 적용하면 감옥 갈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럼 살기 위해서라도 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유당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기붕 씨를 기어코 당선시켜야 되겠다고 강박관념을 가졌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자유당이 부정선거를 합니다. 부정선거가 또 요새 일어나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권이 경찰을 이용합니다. 내무장관 당시에 최인규가 경찰을 시켜서 부정선거를 합니다. 부정선거 하는 방법도 요사처럼 정교하지 않고 아주 투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미리 이기붕을 찍은 투표용지를 만들었다가 그것을 막 선거 투표함에 집어 넣어버리고 또는 서로 감시를 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3인조가 투표를 하도록 만들고 또는 뇌물 쓰고 경찰이 압박하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심지어 군대 안에서도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결국 죽을 깨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마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마산 의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경찰이 발포를 했어요. 이게 부산을 거쳐서 서울까지 비화되어서 드디어 4.19가 터졌던 것이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통령 당선하기 위해서 과잉충성하는 바람에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요게 죽을 깨입니다. 또 죽을 게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1985년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전두환 정권이 1980년 유혈 사태를 거치면서 집권을 했습니다. 12.12, 5.17, 5.18 등 집권을 하고 이제 1985년 2월 12일 총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당은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이 이 정치 무슨 정화법에 묶여가지고 정치 활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용 야당이 하나 있었어요. 민한당이라고 아주 말 잘 듣는 민한당이, 급조된 민한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권당은 민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꾀를 냈습니다. 이 전두환 세력에서 꾀를 냈어요. 1대1로 붙으면 될 텐데 그때는 한 지역구에 두 사람이 당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지역구에. 그러니까 이 민한당이 상당수를 가져갈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야당을 분열시켜야 되겠다. 이런 꼼수를 부립니다. 야당을 분열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정치 정화법으로 꽁꽁 묶어 놓았던 이 강경투쟁을 하던 야당 인사들을 풀어줍니다. 해금을 해줘요. 그래서 정당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신민당이라는 정당을 만듭니다. 신민당. 이제 노리는 바는 이제 늦게 만드니까 신민당은 늦게 만들어지니까 기존 민한당에 흡수되고 말 것이다. 그럼 고분고분한 정당으로 되고 강경투쟁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용정당으로 흡수시켜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요새 이 연동형 비례제에 머리 쓰는 것만큼 머리 썼어요. 자, 2.12 총선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12 총선이 시작되니까 전국이 아주 언론 자유를 누리는 전두환 정권 규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들이
정부를 마음대로 욕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유세가 시작되면 너도 나도 정권을 규탄하고 마이크를 잡으면 아무래도 흥분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5년 동안 눌려 있었던 이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이 선거판을 통해서 대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세장마다 그 겨울인데도 초유의 인파가 몰리고 특히 대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해가지고 유세장에서 이미 전두환 세력, 당시에 민정당이 기가 죽게 돼요. 그래서 2.12 총선 뚜껑을 열었더니 과연 죽을 꾀로 밝혀졌습니다. 무슨 죽을 꾀냐 하면은 신민당, 강경 신민당이 온건한 민한당으로 흡수될 줄 알았더니 아니고요. 급조된 신민당이 제2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이 되고 민한당이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민한당이 강경 신민당에 흡수되고 맙니다. 완전히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어긋나고 말았어요. 민심을 오판한 것이죠. 왜 오판을 했느냐? 그동안에 5년 동안 눌려 있었던 한국인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강했느냐?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축적되어 있었느냐를 모르고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이번 이렇게 일하듯이 무슨 수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요리조리 주판날 튕기면서 내놓은 안이 결국은 죽을 꾀가 되고 2.12 총선에서 이변이 일어납니다. 이변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강남구 그리고 부산, 대구에서 일어납니다. 무슨 이변이냐 하면은 민정당 의원이 떨어지고 야당이 당선되는 것이 이변인데 당시에는 한 지역구에서 2사람이 당선되는데 요 전국에서 5지역에서는 민정당이 떨어졌어요. 강남구에서 그렇게 됐고 대구에서 한 의석, 특히 부산에서 3의석이 날아갔습니다. 민정당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그때 월간조선 기자로서 민정당이 떨어진 지역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간조선 1985년 4월로 월간조선에 2.12 총선과 민심, 민정당 의원 왜 떨어졌느냐 하는 기사를 실었는데 이걸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요사이 앞으로 내년 총선에서 일어날 일을 마치 예보하는 것 같아서 요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85년, 왜 2.12 총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12 총선을 통해서 민주화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해가지고 민주화가 대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2년 뒤에 1987년 6월 사태가 일어나고 그게 전두환, 노태우 2사람이 6.29 선언을 발표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던 민주화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개헌을 하는 거죠. 직선제 개헌이 됩니다. 그전에는 이 통일주체 대의원을 통한 간접선거였어요. 직선제 대통령 선거 그리고 언론 자유. 그럼으로써 1987년 6월 29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2.12 총선이 그 동력이 됐어요. 1985년 4월 월간조선에 제가 썼던 기사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제목이 욱 때문에 망했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무장을 하고 거의 무진장한 보급을 받으면서 절묘한 타이밍을 택하여 폐잔병에 가까운 적병들을 향해 돌격했다가 부산 전선에서 동료의 반을 잃고 겨우 생還한 민정당의 장승만 의원은 부산 사람들이 욱하는 기질 때문에 혼이 났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 해운대구에서 2위로 당선한 민정당 유흥수 씨도 유권자들의 욱하는 성질을 부산 참패의 한 요인으로 꼽았다. 민정당의 한병채 현역 의원을 떨어뜨리고 국민당 부총재 이만섭 의원을 제치고 금메달을 딴 대구 중서구의 신민당 후보 유성환 씨는 대구 사람들의 욱하는 불뚝성깔 덕분으로 28년 야당 생활 끝에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 수 있게 됐다고 감사했다. 부산 중동 영도구에서 민정당의 실력자 윤석순 의원을 낙선시킨 신민당의 박찬종 씨도 욱에 감사했다. 당선되는 많은 후보, 낙선된 많은 후보들, 그리고 본 기자가 만나본 서울, 부산, 대구의 많은 유권자들이 민정당의 대도시 참패 원인을
우기에 돌렸다. 이 우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부산 돌풍의 진원지 역할을 했고 민추협 운영위원이기도 한 박찬종 씨는 신민당이 지난번 총선에서 선거투쟁이란 전략으로 임한 것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잠재된 분노를 터뜨리는 뇌관구실을 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김영삼 씨는 민추협 인사들의 신당 및 선거 참여를 결정할 때 일부 반대자들을 선거투쟁이란 명분으로 설득했다고 한다. 선거 기간을 이용하여 전국 92개 지역구에서 일제히 일대 선전전을 전개하면 언로가 막힌 국민들의 갈증을 풀어 전국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당선 여부에 구애받지 말고 선거를 투쟁의 광장으로 이용하자는 것이 이 전략의 기본 개념이었다. 유세가 시작되자마자 신민당 후보들의 격렬한 대정부 비난을 신민당 후보들이 격렬한 대정부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고 다른 후보들도 여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상승작용과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선거 분위기는 회오리 바람으로 발전돼 갔던 것이다. 부산의 30대 유권자는 이렇게 말했다. 난생 처음 유세장에 갔는데 야당 후보들의 격한 비판과 여당 후보의 지역구 사업 위주의 연설이 퍽대조적이었다. 야당 후보의 연설 주제는 정부의 정통성, 광주 사태, 갖가지 부정사건, 대통령 직선제 등 테마가 굵직굵직한 것이고 국가의 근본이나 인간의 기본권에 관계되는 본질적 문제인데 비해 여당 후보 연설은 어디에 하수구파고 다리 놓겠다는 식의 작디 작은 거리들이었다. 유세장의 격앙된 분위기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야당 후보의 연설이 계속될수록 내 가슴 속에 무엇인가가 치밀어 올라왔다. 알면서도 그동안 잊어버리려고 했던 깝깝한 기억들이 분노로 변해 욱 치받치는 것이었다. 장승만 의원은 부산 사람들이 이 욱하는 성질로 해서 12대 총선에서 아주 감정적인 선택을 했다. 서울 시민들은 그래도 민정당을 2당으로 붙여주는 이성을 발휘했는데 라고 애석해했다. 박찬종 씨는 그러나 욱이란 이 감정 발로를 정반대로 평가했다. 이 욱이 유권자들을 아주 이성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박찬종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정당과 신민당의 인간관, 즉 국민이라는 존재를 어떤 철학적 입장에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선명한 대조로 드러났다. 민정당은 한국인들을 이기적, 경제적 동물로 보았고 우리는 이성적 동물로 보았다. 저들이 표를 모으기 위해 내건 갖가지 급조 공약과 정책들, 수많은 지역구 사업 계획 발표, 사상 유례 없는 금품 돌리기 등의 선거운동 방법은 유권자들을 물질적 편익이란 미끼로 유혹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우리는 국가의 윤리, 인간답게 살아야 할 까닭 등 보다 정신적인 테마를 들고 나와 불의에 저항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이성을 자극했다. 선거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욱하는 순수한 분노로서 이성의 눈을 뜨고 이기적 인간 되기를 거부했음을 보여주었다. 욱에 대한 여야 간의 이런 상반되는 해석, 그런 만큼 이 욱의 본질을 깊게 파고들면 이번 선거의 근본적인 의미를 캐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의 기사가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 분노 폭발입니다. 2.12 총선에서 전두환 정권의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깬 것은 일반 국민들이 선거판을 통해서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그동안 선동 KBS, MBC, SBS, JTBC가 선동 여론을 통해서 감추어 두었던 전두환의 비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의 비리가 선거판에서 폭로될 때 예상치 못한 국민들의 분노가 선거판을 통해서 대폭발을 한다면은 내년 총선의 결과는 이 집권 세력의 침몰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민심이 움직이는 게 총선과 대선입니다. 특히 총선입니다. 총선은 지역구가 200개가 넘으니까 곳곳에서 일종의 여론이 격동하고 분출합니다. 이걸 지금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계산하는 대로 되지 않는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예가 전번에 몇 번 2.12 총선이 좋은 예고, 어떻게 보면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말로를 재촉한 2016년 4월 선거가 그러하였습니다. 그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에는 당시에 새누리당이 거의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일주일 전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2당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일주일 사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죠.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내가 굳이 안 가도 다수당이 되겠구나. 또 한 측은 그동안에 공천을 잘못했어요. 공천 잘못하면은 정당이 망하는 걸 잘 보여준 게 바로 새누리당의 2016년 총선 공천이었습니다. 당시에 이항구라는 사람이 공천위원장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국민들을 짜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유승민 씨 등을 밀어내기 위해서 아주 치졸한 어떤 공작을 하는 걸 국민들이 다 보게 되었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짜증. 여기에 또 안철수라는 이 세력이 또 새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해서 기존의 새누리당 지지층이 일부는 투표장에 가지 않고 일부는 안철수로 가는 바람에 새누리당이 패배하게 되고 그게 탄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정치공학자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냐. 이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데 여기에 선거라는 인화물질이 떨어질 때 어떻게 폭발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감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동형 비례제 또는 공수처를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예컨대 검찰 수사에 무슨 무리하게 제동을 건다든지 하는 이런 몇 가지 사건이 각각 독립적으로 흘러가다가 이게 선거를 통해서 선거판에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을 때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는 예단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죽을 꾀가 아니냐. 밤새도록 집권 연장을 위해서 정교하게 머리를 써서 내놓은 게 연동형 비례제와 여기 공수처 법인데 이게 결국은 무덤을 파고 이 정권의 말로를 재촉하는 죽을 꾀가 될 것이라는 예감 하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